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파월 대표 이여명입니다. 이번 달 특강은 내면연금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질의 변성 혹은 내면의 변성을 추구하는 게 연금술이거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연금술의 역사, 원리, 이런 방법론의 핵심을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에메랄드 타블렛 들어봤어요? 판도라의 상자. 이런 건 들어봤죠, 그죠? 현자의 돌. 그 다음에 생명에 관련된 거는 이제 황금사과, 암브로시아와 넥타, 사랑의 묘약, 뭐 이런 얘기. 마법의 도구로서는 황금반지, 뭐 요술피리, 알라딘 램프. 또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도깨비 방망이. 식물. 신령스러운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삼종의 뭐 신기, 당군시간에도 나오고, 일본 그 천안가에도 세 가지 신물을 계속 전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성배. 이런 단어들에서 무엇이 연상되나요? 요거는 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고, 그죠?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도구,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구원을 줄 것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죠. 이것은 뭐 거의 다 연관됐죠.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철학, 지혜 추구, 모든 인간이 궁극적인 그 존재를 추구하는 행위에 다 관련돼 있죠.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연금술이 좀 떠오르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연금술사 이 소설이 소개돼가지고 코엘료에 상당히 그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적이 있죠. 연금술 얘기를 아주 쉽게 재밌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여기에 이제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네. 전 대통령도 이 얘기를 써가지고 한참 뭐 화제가 됐는데, 아주 좋은 말이죠. 창조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핵심 경구라고 할 수 있죠. 이 연금술이 추구하는 바가 주로 이제 서양에서는 완전한 물질 위주로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거친 금속을 이제 고귀한 금속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납이라든가 철을 변화시켜서 금을 만드는 이러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물질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는 현대의 화학이라든가 뭐 약학, 생학 이런 데서 계속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실 이런 쪽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동양에서는 특정 금속이나 식물을 이용해서 뭐 불로장생약을 만들어가지고 건강이라든가 뭐 장생, 영생 이런 걸 추구하는 경향이었죠. 물론 물질 만드는 것도 있고, 서양에서도 뭐 건강이나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조류가 있지만, 대세를 보면은 이 서양 쪽은 주로 완전한 물질, 동양 쪽에는 완전한 육체, 완전한 인간, 이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이제 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금술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만들어진 것의 질과 아름다움은 자연이 만든 것보다 뛰어나다. 로저 베이컨이라는 이 연금술사가 연금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자연이 상당히 뭐 있는 그대로 아름답지만, 사실 인간이 창조하는 문명도 때로는 상당히 아름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두바이 가가지고 그걸 느꼈거든요. 두바이 완전히 뭐 3억밖에 없거든요. 3억밖에 없는데 고층 빌딩들을 막 아름답게 전부 지어놔가지고 사막이 상당히 아름다워졌어요. 거기는 같은 빌딩을 못 짓게 합니다. 고층 빌딩들이 엄청나게 숲을 이루듯이 많은데 빌딩마다 다 다르게 져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만드는 것도 질서를 부여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더 추하게 만든 것도 많지만은 상당히 아름답게 창조되는 것도 많죠. 이 유명한 파라켈수스라는 의사이자 연금술사는 완성되지 않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금술을 정의했고, 알베르투스라는 연금술사는 진동의 승화. 사실 만물이 다 이 각자 다른 진동수로 모양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 승화가 돼서 더 고매한 존재를 탄생시키는 걸로 이제 이렇게 연금술을 정의했습니다. 이 연금술의 역사를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요. 사실 뭐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이런 변화라든가 변성을 추구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좀 시작된 거는 서양의 경우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문명, 유대 기독교의 헤브라이즘 문명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상당히 문명을 꽃피운 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금술이 발현이 돼서 아랍으로 넘어가서 아랍에서 상당히 그 발전했습니다. 우리 아랍이 뭐 이렇게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금술을 우리가 알케미라 그러는데 그게 다 아랍어에서 다 온 내용입니다. 알코올 있죠, 알코올. AL 붙은 거는 대부분 다 아랍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그마침 아랍에서 이제 이런 연금술이 많이 연구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오히려 유럽으로 다시 전파가 돼가지고
17세기에 이제 중반까지 유럽에서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엽쯤에 이제 쇠퇴가 되면서 근대 과학이나 화학으로 개성이 됐죠. 연금술적인 노력이 과학적인 시도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적, 심리적 치유하는, 성장하는 측면으로 연금술이 많이 연구되고 실제 뭐 물질을 변성시키는 이런 노력은 이제 과학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죠. 대표적인 이런 연금술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랍 사람이죠. 수은과 항이론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물질의 근본을 2로 보느냐, 3으로 보느냐, 4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들이 다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원론으로 연금술을 이론을 구성한 사람이죠. 알라지를 거쳐서 12세기 초에 아랍의 이런 연금술 텍스트가 연금술 구조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서유럽으로 전파가 된 거죠. 아까 아랍에서 유럽 쪽으로 전파됐다고 그랬죠. 그죠? 16세기 파라켈수스,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상당히 유명한 의사예요. 유명한 연금술사고. 이 사람은 유황과 수은에다가 소금이 더 더해져가지고 삼원리를 확립했어요. 모든 물질은 이 세 가지 원소가 근본이 돼서 금속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원리를 제창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중반에 절정에 다다랐다가 이제 쇠퇴되게 되는데 그 당시 뉴턴도 이 연금술을 상당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저작을 보면은 뭐 3분의 2인가? 이상이 연금술에 대한 그 저작이고 연구예요. 연금술 연구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물리학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최후의 연금술사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뉴턴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연금술이 발전되어 왔고.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동양에서도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쳤습니다. 동양에서는 상고시대 무술문화, 무속 있죠, 무속. 이 무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종교든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것들이 다 분화돼 나오거든요. 초기에는 전부 무속 형태로 띱니다. 요게 이제 전국시대, 우리나라는 고조선 정도 해당되죠. 전국시대에 이제 오면서 신선술로 성행하게 되고 이제 도교가 태동하는 때가 되죠. 요때 이제 왕교와 팽조 중심의 토납 도인파, 운동이라든가 뭐 호흡을 통해서 양생을 추구하는 파, 용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방중 파. 우리도 이 부분 많이 배우죠, 지금. 그죠? 방중설. 타월업으로 우리가 지금 체계화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기생 중심의 복식파, 먹는 걸로 양생을 추구하는 파. 그 다음에 이제 노자장자를 중심으로 한 양신, 주로 정신수양을 위주로 하는 철학파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안시대에 이르면서 구체적으로 일원화됩니다. 동안시대의 노자장이주, 태평경을 보면 이제 음양이론, 우리가 흔히 삼보라고 얘기하는 정기신론 있죠. 정기신. 이런 이론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립이 되고, 유백량의 주역 탐동계에서 이제 주역 이론으로 이러한 연금술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진남북조 수당에 이르러서 갈롱의 이제 포박자 이런 책의 연금술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납수은, 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로장생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효능 같은 거를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단도 있지만 주로 외단이 성행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위진남북조에서 수당까지는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불로장생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조류가 많았어요. 물론 내단도 있는데 사람들이 외단을 좋아하잖아요. 쉽게 뭔가 뭐 톡 털어 넣으면 그냥 건강해지고 장생하는 그런 걸 많이 원하잖아요. 왕들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 불사약을 개발하는데 도사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라고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부작용으로 중금속 중독으로 많이 죽었죠. 수당시대에 왕들이 많이 죽었어요. 중금속에 중독돼 가지고 수은이라든가 막 비소 이런 것이 포함되거든요. 부작용이 심하고 또 불교의 영향으로 이제 송, 명, 원청 시대에 이제 들어서면은 내단 수련이 많이 이제 정밀하게 체계화됩니다. 손사명의 청금방, 또 최이범의 입학경 이런 것들이 의학 내단이라고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양생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단 수련의 거의 원조로 생각되는 종리건과 여동빈도 당말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려 전도집 포함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후대에 나오는 그 내단파들의 시조로 거의 생각됩니다. 이 당대에 이제 들어서서 내외단론 구분이 생긴다든가 또 내단 수련의 그 네 단계 체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형성되죠. 우리가 지금 축기, 연정,
정을 단련하고 그다음 연기, 기를 단련하고 연신, 정신을 단련하고 이런 순차적인 도가 수련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발전 단계가 당대에서 정립됐어요. 거의. 그리고 송대에 이르러서 이제 남파, 오진편, 지은, 장백단에 의해서 남파가 이제 생겼고 이 남파는 주로 이제 몸 수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수련 이런 것도 받아들이죠. 근데 금원 시대에 이제 왕중량과 7명의 그 도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북종이 이제 주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수행을 많이 강조하죠. 성수행 같은 거는 이제 배제하고 이걸 이제 청정파라 그래요. 청정파. 주로 몸보다는 이제 정신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도교파라고 보시면 되죠. 중파는 두 개를 이제 적절히 조화시킨 파고요. 그다음 명청시대에 이르면은 육서성의 동파, 이서의 이제 서파를 창시했는데 이런 파들은 남종의 그 사상들을 많이 계승했어요. 대표적으로 이 동파가 성수행을 아주 그 전문적으로 체계한 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단술이 대략적으로 발전되어 온 그런 역사고요. 이것이 뭐 현대적으로 기공수련으로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 한의학이라든가 뭐 자연건강식품 이런 개발 분야로 이제 현대적으로도 많이 개성되고 있죠. 그렇지만 뭐 동양도 결국은 서양의 뭐 화학이라든가 생화학, 약학 그쪽 조류로 뭐 다 거의 바뀌었죠, 사실은. 오히려 이런 내단 수련들이 지금 서구로 전파돼서 서구에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더 많이들 실천합니다. 지금 서구 사람들이. 동양 사상에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불교, 기공수련, 그 다음에 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오히려 거기서 대중화되고 체계화돼서 역수입되고 있죠. 원래 이 동양 건데 서구로 가서 오히려 더 체계화돼서 지금 역수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오프스 마늄이라고 얘기하는데 위대한 작업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작업. 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현자의 돌. 현자의 돌을 만드는 거예요. 현자의 돌. 현자의 돌이 뭔가 하면 그 자체가 완벽한 물질이고 또 이 물질을 이용하면은 천한 금속이 기금속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리고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장생하고 불살한다 이거죠. 요 현자의 돌을 만들어서 금이나 건강 장수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이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게 이제 그 해리포터의 그 시리즈가 우리나라도 번역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법사의 돌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철학자의 돌 이렇게도 얘기하고 필라소퍼 스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자의 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를 만드는 것이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현자의 돌을 만드는 비법을 공개를 해줄게요. 나도 연금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변성,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한 30년 이상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이 물질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못 찾았던 거예요. 자연의 모든 존재는 완전함을 갈구한다. 기저금속들은 지구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거나 연금술사의 마술을 받거나 하면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이 기저금속들이 고귀한 금속으로 변화되는 게 자연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각판들이 부딪힐 때 지각판들이 대륙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동에 의해서 강하게 부딪힐 때 엄청난 열기와 압력이 생깁니다. 엄청난 열기와 압력에 의해서 물질의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금이나 여러 가지 금속들이 만들어져요. 금이 만들어진 것이 그게 화상 폭발 이런 걸 통해서 지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맥이. 지구가 이미 연금술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우주적으로도 거의 이제 늙은 별이 중성자 별에 해당되는데 중성자 별들이 서로 부딪힐 때 거기에 또 엄청난 열기와 압력이 생기면서 금이 만들어져요. 금이.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멀지 않는 곳에 다이아몬드 별도 있어요. 별 자체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타고 다 없어지면서 중심에서 이렇게 탄소가 고농도로 농축이 되면서 고밀도의 이런 탄소로 이루어진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제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죠. 별도 이제 신생별이 있다가 성장했다가 나이가 들면 늙어서 사라지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제 이런 별이 폭발하면서 일부는 이제 그 중심부가 고농도로 압축이 되면서 중성자별이나 뭐 이런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이 이미 연금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도 전자라든가 양성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물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없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낸 원소가 아메리시움 원소 번호 95번. 여기 최초로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낸 원소고 지금도 여기 가장 뒤에 있는 것들은 새로 발견되거나 만들어내는 이런 물질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양성자 수, 전자 수에 따라서 그 원소의 종류들이 118개까지 있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발견될 수도 있고 더 합성이 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